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삶을 춤추게 하는 강사 황태옥입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본인에게 물어본다면 나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았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라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시작해 보겠는데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떤 한 중년 신사가요, 새벽녘에, 어스름한 새벽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요, 어둡다 보니까 돌뿌리에 넘어지게 됐습니다. 돌뿌리에 넘어졌는데 너무 깜짝 놀라 보니까 돌뿌리가 아니라 큰 자루였습니다. 그 자루에는 많은 돌들이 있어서 아유 이게 뭐야 하면서 그 돌을 하나 강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하나의 돌을 들고 던지는 순간 아침 일찍 떠오르는 그 찬란히 떠오르는 햇볕에 이 돌이 반짝이는 겁니다.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우와, 이 중년 신사는 너무나 통곡을 하면서 이게 뭐야? 내가 이 모든 다이아몬드를 내가 강 속에 던졌다는 거냐?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보시오,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통곡을 하십니까? 누구 이 강에 빠져 죽기라도 했는가요? 이런 질문에 또 한 번 통곡을 하며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까지 이 큰 자루에 버린 것이 다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내 삶에서 나의 소중하고 중요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행복한 순간이 수없이 찾아와도 나는 그 행복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내 안에서 행복을 깨우치는 소리를 오늘 잠시나마 여러분 가슴 속에 찬란한 삶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 강의를 통해서 좋은 팁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 어떻게를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전적 의미는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서 흐뭇한 그런 상태를 바로 행복이라 하는데요. 이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였습니다. 나의 강점을 살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것의 도전입니다. 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는요, 사소한 것에 감사를 하라. 우와, 이렇게 감탄을 자주 하면서 사소한 것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기 존경과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과 건강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행복한 건강함을 챙기기 위해서는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자기 건강의 습관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그들이 지켰던 그 네 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특징 중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자, 마틴 셀리그만은요,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죠. 많은 본인에 있는 불편, 불만, 부족한 거, 나쁜 습관 이런 것을 빼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을 더 극대화시키면 긍정적인 마인드나 행복한 삶을 사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했죠. 긍정적인 마인드는요, 마틴 셀리그만은 전 긍정의 심리학 아버지이시죠, 그죠? 심리학 협회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요. 자신의 강점을 최대화, 극대화시켜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첫 번째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나 살 빼야 돼. 살찌면 안 돼. 나 이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나 아프면 안 돼.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부족한 건 빼야 되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의 심리에서 강점은요, 나는 할 수 있어. 다이어트 좋아. 성공할 수 있어. 난 건강해.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자신의 마인드, 긍정 셋을 하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예를 들면, 나 황태욱은 노래 참 잘하지? 그래. 나 노래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과도 즐거운 노래를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래, 맞아. 나는 말이야, 아무래도 강의를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로 행복을 주는 일을 해야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화, 극대화시켜라 라는 마틴 셀리그만의 강점, 긍정적인 마인드를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일에 얼마나 도전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나 힘들어, 너 도전하기 너무 힘들어. 이 나이에 무엇을? 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도전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라라는 행복한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인데요. 나의 목표는 중장기, 단기, 그리고 하루 일과를 체크하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목표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늘 목표를 설정을 해서 목표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또 한 번 도전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도전은 당당하게 하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좀 전에 말씀드린 긍정 마인드셋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 당당함, 도전. 세 번째는요, 지속적인 노력과 믿음입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시죠? 예, 3일? 작심 3일이죠.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어떤 일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사소한 것에 감탄을 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 앞에 주어진 조금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감탄사를 노출을 하십니까? 와, 여기 스튜디오 너무 멋있다. 난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방송 촬영을 하는 거지? 와,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와, 이렇게, 그죠? 매 순간. 누군가는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한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감탄을 하면서 그것을 역경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한 아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웃는 표정과 실제 수명의 비례가 되는지 어떤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사진 속의 표정과요, 수명과의 관계, 신비롭지 않습니까? 1단계.
웃음기 없는 진지한 표정. 이런 표정을 있는 사람들 사진 속에 첫 번째, 이런 분들과 두 번째, 살짝 미소만 띤 이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 속의 주인공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입꼬리 올라가고 즐겁게 보이는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진 속 주인공들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미국 웨인 주립대학의 아니스트 아벨이라는 교수님 팀이요.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웃음 짓는 미소를 샥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무표정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짓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수명과. 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단계, 웃음기 없는 무표정한 그런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요, 선수들의 평균 수명이 72.9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간 입가에 미소를 살짝 머금은 선수들은요, 수명이요, 75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처럼요,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때에도 이렇게 눈웃음까지도 웃는 그런 표가 나는 사진 속의 선수들은요, 79.9세 무려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쯤 되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표정 한번 검토해 보실까요? 어때요? 무표정하고 보시지 않나요? 자, 바로 입꼬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보이진 않지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다. 감사의 기적. 자, 많은 사람들은 감탄사를 자주 하면서 덕분에, 네,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 아이 덕분에, 내 친구 덕분에 라는 말을 참 많이 써왔다고 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못생겼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누굴까요?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안데르센 동화 아시죠? 안데르센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구두 닦기 아버지 아래, 아버지에서 진짜 어려운 이 생활에서 얼굴도 너무 못생기고 사귀는 여자마다 다 퇴짜를 맞고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못 읽으시고 너무 힘든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 안데르센은 처음에는 절망을 했다 합니다. 가족의 불화와 늘 짜증나 있는 이 집안 환경 속에서 나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덕분에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덕분에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덕분에 그 가난을 알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가 있었죠. 여러분, 내가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덕분에로 바뀌면서 삶의 승화를 옮긴다는 건, 바꾼다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죠. 사실은 이 감사의 기적 덕분에는 내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가장 실행을 해야 될 그러한 한 부분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자기 존경과 건강입니다. 자기 존경과 건강인데요.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의 본인의 존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은 해보시나요? 저는 항상 교육을 하면은 한 중반쯤 되면은 과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루에 아침, 저녁, 점심은 바쁘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 속에서 바쁘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항상 나에게 자기 주문을 외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잘 해야지. 황태욱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오늘도 화이팅 하자. 이렇게 자기 주문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특히 사랑한다고. 여러분, 상대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씀을 잘 안 하시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꼭 해보십시오. 이것을요, 습관화시키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행복한 삶이 묻어나는 삶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 저는 강하게 바로 나 사랑법, 그리고 나 사랑법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봅니다. 자, 그래서 반복되는 생활에서요, 극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이 나 사랑법, 나를 존경하는 방법, 그리고 이 건강을,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습관화시킨다면 행복한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한 그들만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난 건강하고 싶어. 건강이 최고야. 건강밖에 없지. 여러분이 특히 이제 제가 강의를 가보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쭤봐요. 어르신, 지금 가장 지금 최근에 가장 건강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은 뭐가 있으세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냥 뭐 밥을 먹고 생활하고 라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스트레칭이요. 이것도 1년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분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면 어떤 변화를 가질 것 같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적의 변화입니다. 이 습관과 나 사랑법, 결국은요, 습관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습관적으로 스트레칭하고 나의 건강을 챙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건강이 최고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어떤 습관으로 어떻게 하루에 시작을 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요거 꼭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10분 스트레칭.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요, 5가지의 이 원칙을 아주 잘 지키면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한다고 합니다. 아주 쉬우면서도요, 아주 늘 생각은 하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외출로 돌아와서 10초 이상 손을 씻으십니까? 외출 후에 댁에 돌아오시면 들어오자마자 10초 내에 손을 씻으십니까? 네, 항상 잘 기억하십시오. 외출, 내 가정에 돌아오시면 10초 내에 10초 이상씩 손을 씻는다. 아주 쉽죠? 하고 계실까요? 네, 두 번째, 건강한 습관 들이기 두 번째. 네,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자입니다. 굉장히 쉽죠? 요것도 또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죠. 이거는 아마도 뭐 음식을 좋아하시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은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제철 음식을 먹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청결 유지예요.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청결한지 중요하죠.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청결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향기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생각나는 어떤 꽃의 향기, 느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면 진짜 행복한 삶, 후회 없는 삶 중에 멋진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눈에 딱, 이 사람이 향기 나요. 어떤 향기일까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지금 이제 건강한 습관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향기 얘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수업을 가보면, 많은 중년의 분들을 보면, 굉장히 자기 관리에, 충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청결해 보이시고요. 어떤 메이크 옷을 입었고, 멋진 구두를 신었고, 헤어를 멋지게 비싼 곳에서 헤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나는 향기, 그 사람만의 풍기는 아주 깔끔함이 묻어나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습관 들이기 5가지 중에서는요. 4번째, 주 2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요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스트레칭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10분 정도 그 자리 침대에서 일어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운동을 다리 들어 올리고 그리고 뭐 윗몸 일으키도 살짝 하고 손도 흔들고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가 하면 제가 지금 건강한 습관들이 5가지 중에서 4번째 설명드리는 부분은요, 주 2회 이상, 1회는 20분 이상씩 해야 됩니다. 2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한다. 예를 들면요,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지 저녁에 동네 한 바퀴를 마을을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헬스를 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가를 한다든지 나만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주 2회 운동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있죠. 맨발 걷기 많이 하시죠?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까이 지인도 얼마 전에 맨발을 걷기 시작하면서 6개월 만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요실금이 좀 있고 굉장히 배도 아프고 했던 그분이 최근에는요, 와, 너무 건강해져서, 맨발 걷기에 매니아가 되었고요. 맨발 걷기를 아는 지인에게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주위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맨발 걷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도전을 해보지 못했고요. 작년 겨울에 일주일 동안 저녁을 옆에 초등학교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요. 발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한번 하다가 맨발 걷기는 제가 그때 정지했었는데 지금 강의하면서 딱 생각이 났는데 이제 오늘부터 저도 맨발 걷기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습관 들이기 5가지 중에요. 4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5번째, 저녁 시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라 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몇 시에 수면을 취하십니까? 몇 시에 주무세요? 저에게 물어보실래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5가지 중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고 있지만 9시에서 10시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고 푹 주무시라는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 이런 규칙도 정리를 해봤지만 사실 저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이죠. 이 나이에 저녁으로 여러 가지 업무상 책을 보고 강의를 만들고 하다 보면 12시, 1시도 꼴깍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맞아.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한다는 것은 이건 반칙이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찍 제가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요 밤에 드라마 보거나 밤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을 못 주무신다면 하루 있었던 일과를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좀 일찍 수면을 취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최고니까요. 건강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외출 후 10초 지나기 전에 10초 이상씩 손을 씻어라. 그리고 두 번째,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세 번째, 건강 유지를 위해서 청결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 나만의 향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청결을 유지하라. 그리고 네 번째, 주 2회 이상 20분 이상, 주 2회 2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한 가지를 정해서 꼭 실천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적어도 11시 전에는 꼭 취침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뻔하지만 중요한 8가지 습관이 이 미국 보훈부 및 일리노이대 의대 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중년일 때 건강한 생활 습관 8가지를 택한 사람들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년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이 없는 사람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플러스 3가지는 뭐냐면 마약을 하지 않던지 뭐 이런 종류의 3가지가 더 추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8가지의 습관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요, 수명이 최대 24년, 무려 24년이나 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뻔하지만 중요한 8가지 습관입니다. 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께 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강의도 만들고, 제 인생 저도 인생 중반, 이제 후반 넘어가는 그런 나이죠. 이런 나이에 삶을 살아보니까 건강을 지키는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릴 텐데요. 어떤 그 동자 스님이 있었는데요. 주지 스님이 하루는 동자 스님에게 하나 숙제를 내고 잠시 그 마실을 다녀왔죠. 어떤 숙제였냐면요. 동자승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잠시 마을을 다녀올 테니 너가 이 원을 그려놓고요. 마당 한 중간에 원을 그려놓고 이 원 안에 너가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 너는 밥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원 밖에 있으면 너는 우리 여기 절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고 주지 스님은 마을을 내려갔습니다. 이 동자승은 고민이 쌓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원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원 밖에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마당 저 한켠에 있는 빗자루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빗자루로 이 원을 쓸어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혜롭지 않나요? 이렇듯이요, 이 동자승의 지혜로움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원 없이 살자. 동자스님의 원을 지웠잖아요. 여러분은 원은 어떤 마음속에 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불만 있으십니까? 물질에 대한 명예, 욕심이 많으십니까? 원 없이 내 삶을 행복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만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 스님이 그 제자 스님에게 이제 뭔가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에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와라 라고 했어요.
이 그릇에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고 마시게 했습니다. 자, 어떤가? 소금의 맛이. 네, 스님, 소금이 짭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은 이 제자 스님을 데리고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에 소금을 한 줌 쫙 던집니다. 그리고 그릇으로 이 바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어떤가? 물맛이 어떤가? 네, 그냥 바닷물이 짭짤합니다. 아, 그런가? 그리고 이제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강가로 가서 소금을 한 줌 쫙 던집니다. 강가에 물을 마시게 합니다. 소금물은 어떤가? 아, 예.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릇에 따라서, 그리고 강에 따라서, 바다에 따라서 이 물맛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어떤 원이 있는지, 원한이 있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행복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진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예, 이 원 없이 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이 세상을 분홍빛 세상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동물이나 그리고 집들과 모든 이 세상을 분홍색으로 바꾸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는 가축도, 집도, 들도, 사람의 옷도 다 분홍색으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바꾸지 못하는 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서 왕이 이제는 현명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님, 제가 세상을 분홍 세상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바꿔지지만 하늘만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늘을 분홍색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스승은요, 왕이시여, 눈을 잠시 감아보시오. 왕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스승은 잠시 후에 왕이시여, 눈을 떠보시오. 눈을 뜬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현명한 스승님, 어떻게 해서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이 하늘이 푸른색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현명한 스승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왕이시여, 나는 당신 안경에 분홍색을 끼웠을 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겠죠. 그리고 원 없이 살자. 물질 만능의 시대이죠. 저도 한동안 진짜 나에게 한 100억만 딱 떨어진다면 농담이라도 이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많이 가는 곳이 물론 그 많은 곳에 강의를 가고 하지만 한 곳은 제가 학교 강의를 한번 갔었는데요. 여러분 손자 손녀 좋아하시죠? 그리고 친인척들 학생들 많이 바라보죠. 우리 어린이 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면요, 가장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 깜짝 놀랄 만한 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냥 건물주요, 백수요. 여러분, 장래 희망이, 우리 친구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 그냥 백수, 뭐 이런 거. 그래서
너 그럼 금수저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의 이런 물질 만능에 쌓여있는 농담이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늘 보여주신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나 후배들 그리고 많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본적인 샘플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이제 넘어가서요. 욕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불평불만 욕심.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욕심이 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원 없이 살기 위해서는 불만을 제거를 하고요. 물질 만능주의에 너무 휩싸여 있지 말고요. 내 자신에게 너무 욕심을 가지지 말라. 아마도 중년이 지나면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씩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데요. 조금의 찌꺼기가 있다면 좀 이렇게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명예에 너무 넘보지 마라라는 거. 물론 뭐 이런 네 가지의 말씀은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사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별 방법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다라는 그 네 가지의 중요한 연구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요, 거창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내 손이 닿는 곳에 있고요. 내 옆에 있고요. 내 앞에 있고요. 내 가슴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 이러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통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죠? 이거 지금 제 강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딱 통해서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 후회 없는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제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가 황태옥 강사가 드리고 싶은 이 한 가지는 나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존경심을 바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다에 그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진짜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활하고 계시는 내 주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이 행복과 이 자부심과 여러분의 이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팁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가지신다면 후회 없는 삶 네, 분명히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